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세상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하민혜입니다. 업로드가 좀 늦어졌죠?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평정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동요하지 않고 고요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게 평정심인데요. 이 평정심이 강한 사람, 잔잔한 호수 같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으니까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 코시국에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안전에 위협을 받는 상태잖아요. 대개의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몸이 아프면 상당히 거슬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게다가 바야흐로 올바름의 시대입니다.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 상당히 많아졌죠.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어도 많이 바뀌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죠. 워낙 녹음되고 녹화되는 시대를 살다 보니 SNS에 말 한마디 잘못 썼다가는 댓글로 융단 폭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편치 않을 수 있는 시대죠. 이렇게 이미 한번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역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예민하고 날카로운 세상이 됐구나 인정하고 적응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럼 이 날선 세상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숨기는 기술을 쓴 플래처 분은 FBI 출신인데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쉽고 간단한 방법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사 도리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인생사, 교과서대로 배운 대로 흘러가지 않죠. 살아가면서 매번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되뇌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입 밖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받아들여서 감정 조절이 쉬워집니다. 모르는 척 덮는 거, 그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덮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옳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쾌해하고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게 유리 같죠. 자주 불쾌해하고 화를 내다 보면 어느 순간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건 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도리, 이것 또한 상대적이죠.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달라질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마음속으로 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의미 없는 논쟁을 피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논쟁적인 태도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농담에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마음 또한 심리적인 소유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남이 하는 말에 그게 아니고 하고 말문을 여는 사람,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과도한 열정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만일 이렇다면 관대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 필요합니다. 사실 한 발만 양보하면 순조로워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쉽지가 않지요. 매 순간 경쟁적으로 이 증명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똑똑해? 이만큼 잘해? 이만큼 열심히 했어. 그러다 보니 한 걸음 물러나 주는 거, 한 발 양보해 주는 게 마치 약해 보이거나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속담에는 한 발 물러서면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그러움이나 물러섬은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양보를 자주 해주는 사람 인기가 많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소유욕이 심한 사람한테 경계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차분해지는 사소한 동작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몸은 감정 조절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우리한테는 잘 안 쓰는 손이 있습니다. 오른손 쓰시는 분한테는 왼손일 거고 왼손을 주로 쓰는 분은 오른손이 될 텐데요. 이 잘 안 쓰는 손을 가지고 마우스를 써본다든지 커피를 타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서툰 동작이다 보니까 느려지고 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숨을 가다듬어서 집중하게 되죠. 숨을 가라앉혀서 들이쉬고 내쉬는 이런 행동들이 감정을 조절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화가 났거나 좀 우울하거나 슬플 때는 자기를 위안하는 행동들도 도움이 되는데요. 양손으로 자신을 감싸 안고 다독다독 한다든지 이렇게 쓰다듬는다든지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쉬우면서도 사소한 동작들을 익히고 자주자주 활용하시면 감정을 고요하고 차분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잃으면 순간 취약한 감정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조금 불안했지만 굉장히 공포스럽게 불안해한다든지, 약간 화가 났었는데 아주 분노에 휩싸여 버린다든지, 울적했던 마음이 큰 우울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 분노가 위험한데요. 내가 어디서 화가 났는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일 만만하고 약한 주변인에게 이 분노가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될 수 있겠죠.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본의 아니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 생각보다 쉬운 편이죠? 확실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세상입니다. 이번 기회에 맑은 이성으로 차분한 감정을 유지하는 법을 터득해서 내공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 재밌으셨어요? 평정심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